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12월에 청약하는 종목들이 매일매일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한 종목 발표가 나왔는데 이번 달에 유일하게 코스피로 상장하는 종목이거든요. 바로 TMC라는 종목인데 오늘은 TMC에 대해서 청약하기 전에 간단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일정으로 청약하고요. 함께 청약하는 종목은 없지만 앞으로는 오늘 청약을 시작했던 4종목과 겹쳐 있고 뒤로는 목요일부터 청약하는 2종목과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종목도 비례 청약 기준으로 보면 앞뒤로 많은 종목과 겹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12월 15일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같은 날에 메리츠 스펙과 함께 상장하는 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종목도 단독 상장하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요즘에 함께 상장한다고 해서 시세가 조금 적게 나오고 그러지도 않으니까 단독 상장이 아니라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도 상장 일정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부터 이제 조건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2136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고 약 53%가 의무 합격을 신청하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청약하는 종목들보다 기관 참여 수가 약간 적긴 했지만 그래도 2000개가 넘게 들어왔으니까 양호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확약 신청 비율이 50% 넘었기 때문에 지난달까지 청약했던 종목들 수준을 회복하였거든요. 그러므로 수요 예측 결과는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을 보니까 수량 기준으로 약 53% 신청이 들어왔지만 건수는 약 58%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배정에서는 아마도 확약이 90% 가까이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환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확약이 유통 물량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길 바라보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확약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15일과 한 달 확약 중심으로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TMC는 바꾸는 싶은데 길게 보유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관들이 많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9,300원입니다. 상단 가격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IPO로는 567억 원을 모집하고 시가총액은 2,240억 원이거든요. 코스피로 상장하는 종목이지만 사이즈는 아주 작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규모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를 조금 파악을 해볼 텐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전선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었고요. 딱 보아도 조금 복잡한 전선을 만들고 있던데 여하튼 여러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특수 전선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을 보니까 해양용 케이블이나 광 케이블도 만들고 있었지만 주력 제품은 선박용 케이블이라고 하고요. 주로 배에서 사용되는 전선을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매출의 50%를 차지했고 올해 상반기는 67%의 매출이 대부분 선박용 케이블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국내 탑티어 조선업체들이 고객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이 종목도 실적이 함께 좋아지는 그러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매출액이 약 3,700억 원 정도 나오고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약 100억 원 이상 나오고 있으면서 손익구조는 안정적인 흑자 구조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률이 3% 정도로 이익률이 높은 구조는 아니었으니까요. 실적은 안정적이지만 이익률 측면으로 보면 크게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현재는 흑자를 잘 내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현재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던데 올해 순이익이 조금 적었거든요. 그래서 EV/EBITDA 방식으로 공모가를 산정했고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유사기업들과 밸류를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 TMC는 유사기업으로 2종목을 선정했는데 대한전선과 일진전기입니다. 둘 다 시가총액이 조단위 종목이거든요. 체급 차이는 조금 크게 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업 측면으로는 유사한 종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실적을 기반으로 밸류를 한번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을 연환산을 했고 그걸 시가총액으로 나누어 가지고 밸류를 계산을 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유사기업 중에 대한전선은 현재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의 약 35배였고 일진전기는 약 17배였습니다. 그래서 유사기업 2종목도 밸류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벌어지고 있었는데
일단 TMC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의 19.7배로 상장하게 되었거든요. 일진전기보다는 약간 더 높은 밸류로 상장하게 되었는데 공모 가격이 약간 애매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상장일의 밸류가 영향을 거의 주지 않고 있으니까 이번 종목도 밸류는 그냥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는 청약 정보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TMC는 이번 IPO에서 610만 주를 모집합니다. 코스피로 상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사주조합의 20% 비중으로 122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모두 소화를 해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주가 미달되지 않는다면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152만 주가 배정됩니다. 그리고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이고 최대 15만 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더라고요. 풀청약을 하시려면 증거금은 약 7억 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소 신청 수량은 20주이기 때문에 균등 청약만 참여를 하신다면 증거금은 9만 3천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일반 고객에게는 청약 수수료를 2천 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TMC는 구주 매출이 있었는데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에 175만 주가 구주 매출로 나오는 조건이었습니다. 모집하는 수량의 약 29%에 해당하는 물량이 구주 매출로 나오게 되고요. 또한 최대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지만 구주 매출 이후에도 최대 주주가 약 48%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최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은 많은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KPF라는 이 회사의 사업이 분할되어 가지고 상장하는 구조더라고요. 물적 분할로 상장하게 되었는데 요즘에 물적 분할 종목들은 모회사 주주들에게 일정 수준으로 보상을 제공을 해야만 상장 심사가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종목의 모회사인 KPF도 여러 가지 주주 환원을 약속하고 상장을 시키게 되던데, 일단 이번에 구주 매출로 매각하는 주식 중에 40만 주는 모회사 주주들에게 현물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을 청약 단계에서 알고 계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KPF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상장일에는 340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약 14% 물량이거든요. 그리고 유통금액이 300억 원 수준인데 의무화계까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보면 유통물량이 최상급 수준이라고 예상되거든요. 유통물량 측면에서는 강력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31만 주를 보유하게 되는데 전체 주식의 1.3%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TMC는 기존 주주가 상장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우리사주조합에서 약 28만 주를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소액 주주들이 약 3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주주 전부는 아마 개인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예상되는데 그렇지만 물량이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스톡옵션 같은 걸로 상장일에 추가되는 물량도 없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아주 큰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TMC는 오늘 청약을 시작했던 이지스와 쿼드 메디슨과 겹쳐가지고 청약이 진행되는데 균등 청약만 한다면 다 청약을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비례 청약은 작은 배분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요 예측을 보면 의무합격 비율이 차이가 크게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요 예측 측면에서는 TMC와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의무합격 신청이 50%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청약하는 종목 중에서는 수요 예측 결과가 가장 좋았었고요. 그리고 공모가는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상장일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메리츠 스펙과 함께 상장한다는 부분도 요즘 분위기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통 물량이 최상급 조건이니까요. 청약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오늘 페스카로를 비례 청약하였으니까요. 목요일에 환불금을 돌려받을 테니까 그 환불금으로는 TMC를 비례 청약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균등 배정만 가볍게 예상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에임드바이오가 미래에셋증권에 주관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약 44만 계좌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TMC도 비슷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균등 배정에 약 76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상대로 44만 계좌가 참여를 한다면 1.73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균등으로 2주 정도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여하튼 청약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내일도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는 종목이 있거든요. 바로 이번 주 마지막 일반 공모주인 아크릴이 수요 예측 결과가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종목을 정리하고요. 저녁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